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은 최악인데 세정지원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건당 지원액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데에 대해 지역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탄압저지 대책위원회는 유신독재 회기의 신호탄이라며 전교조 합법노조의 인정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노인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에 이어 노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무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아 진술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형편없는 임금, 사장의 부당한 대우는 우리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써도 이런 폐해를 상당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살 홍수연 씨가 아르바이트로 일해본 데는 10곳이 넘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카페와 마트 등 직장을 바꿔봤지만 일하는 곳마다 부당한 지시가 돌아왔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아닌데 불려나와 사장 심부름을 해야 했던 수연 씨는 억울한 생각에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노동청에서는 정말 고용주의 말만 들어버리는 식으로. 알바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적은 임금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있지만 고용주들은 알바생들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줘야 할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알바노조라는 단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광주 지역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주휴수당을 받은 알바생은 10명 중 2명밖에 안 됐고 10명 중 5명은 수당도 없이 야근을 해야 했으며 10명 중 8명은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즉각 처벌하시고 일벌 백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셔야죠. 열악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 알바 노조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단체 교섭도 진행하는 등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일하는 젊은이들이 알바 노조를 만든 것처럼 일하는 노인들도 노동조합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노인, 이런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뭉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미화 활동을 하고 있는 83살의 전익치 할아버지. 한 달 20만 원의 수입은 아픈 몸을 위해 요긴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해마다 대상자를 재선정하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진 않습니다. 올해도 광주에서만 신청한 노인 11,000여 명 가운데 3,000명 가까이 탈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속 못 오고 있어라. 그런 게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라. 예, 다행히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존 대상자들은 일자리 보장과 지금보다 근로기간을 3개월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스스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4월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청년 유니온 노동조합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고 상여나 특근 수당이 없는 노인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인 생활권, 노인 건강권 등등 그 노인의 문제를 다루고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향후 노년 유니온 정식 출범과 함께 노인 정책 개발과 노인 복지 공약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건 지역의 빠듯한 경제 사정에도 원인이 있죠. 오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경제의 힘든 맨 얼굴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각종 세정 지원은 꼴찌였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의 법인당 소득 금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전국 평균 3억 8,6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남 지역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국의 37.8%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광주청이 직권으로 폐업한 사업자 수는 11,500여 건으로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 호남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9,193억 원인데 전국 중가율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세금을 못 낸 체납자들, 이것도 이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돼요. 그만큼 호남 기업들이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제 여건이 나쁜데도 광주국세청의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은 전국에서 꼴찌를 나타냈습니다. 올 상반기 납세자가 심판 청구나 소송으로 돌려받은 과언합 환급 금액은 6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배 늘어났습니다. 호남의 굴로빈곤층 가운데 3,000세대가 올해 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바로 세금 체납 등의 이유 때문에 3,000세대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30%만 충당하고 70%는 내주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법인세 중과율은 0.1%인데 소득세 중과율은 그보다 90배 높은 9%여서 서민들의 세 부담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의 지방청장 이상 간부 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명에 불과한데 대구 경북은 6명에 달합니다. 또 본청 국장과 지방청 조사국장 등 18명 거의 대부분이 영남권이고 2급 이상 34명 중 대구 경북만 14명인데 호남은 6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정부가 전교조를 법 외 노조로 통보하자 전교조 지역본부와 시민단체들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성향의 지역 교육감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관심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자 광주 지역 전교조 교사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거리에 모였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5년 동안의 참교육 운동과 교육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박근혜 정부가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계속돼온 역사 왜곡 교과서 논란과 전교조 탄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교육 현장의 민주적 진보적 가치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가 그들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거리였겠죠. 그래서 이 사소한 걸 가지고라도 기어코 이렇게 전교조를 침해하고 침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후진적인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분노하기 그지없고요. 전교조는 합법 노조를 다시 쟁취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와 전남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전교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잃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 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광주와 전남부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은 유신 독재 시대로의 회귀라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의 안전성 검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추천한 2개 업체가 원전과 오랫동안 유착관계를 맺어온 업체이고 시료를 채취하는 두산중공업 역시 부실정비 논란의 당사자여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는 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적고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곳을 제외하다 보니 2군데가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흔히 묵비권이라고도 하는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건데 이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공무원 59살 강모 씨는 지난 2007년 군의회 의원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하면서 돈 1,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청탁 대가였다고 인정했던 강 씨는 나중에 빌려준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강 씨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강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못한 상태에서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한 강 씨의 초기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겼다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취지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었더라도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에 진술을 해야 적법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반드시 진술 거부권을 알려야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잠재적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 등에게도 진술 거부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상고를 해 이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좀 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창조마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집행 서류 내용과 첨부된 사진이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실무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서구 상무 이동 주민센터는 지난 2011년 광주시로부터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쌍학공원을 조각공원, 공연장과 학습장 등으로 개선하는 창조마을 사업을 벌였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15살 A양을 납치하고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로 28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제 광주에서 A양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차량으로 납치한 뒤 울산으로 달아났다 광주로 돌아와 은신에 있던 중 광주역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광주 MBC 사회부 김철원, 김인정, 송정근 기자와 영상취재부 이정현 기자가 7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 연속 보도를 제277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방송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와 화순을 잇는 광역도로의 일부 구간이 내일 오전 6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광주 소태동과 내남동 남계마을까지 2.4km 구간이 8차로로 확장 개통됨에 따라 이 구간의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계마을에서 화순읍 대리까지 나머지 5.7km 구간은 오는 2015년 1월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지구 10곳 중 4곳에서 토양 성분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구 140곳 중 60곳에서 특이 산송토가 검출되거나 염 농도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